안녕하세요 이루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통풍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주신 전문 상담 시리즈 통풍편 김진균 저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자님.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희망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균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통풍 환자이기도 했죠. 지금은 통풍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통풍 책을 써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읽고 통풍을 잘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풍책을 다 읽어봤는데 또 간호사임에도 생각이랑 달랐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루미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통풍은 무엇인가요? 어렵게 이렇게 생각할 거 없고요. 요산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산 농도가 높으면 소금 결정이 생기듯이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이 우리 조직이나 관절에 콕콕콕 박혀 있는 상태, 그게 통풍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DNA에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그걸 소화하고 몸 안에서 또 대사가 일어나고 그게 마지막에 가는 게 이제 요산이거든요. 이 요산이 우리 몸에 이게 잘 안 녹아요. 농도가 좀 높아지면 이게 자꾸 결정이 되려고 하거든요. 꾸준히 농도가 높으면 이게 결정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배출도 잘 안 되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조직에 이렇게 한번 늘어붙는단 말이에요. 관절 같은데 좀 늘어붙으면은 다른 결정이 와서 여기 좋은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늘어붙고 하다 보면 결정이 자꾸 커져가지고 그게 나중에 덩어리도 되고 관절도 망가뜨리고 힘줄도 망가뜨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통풍인데, 이 조직에서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자꾸 이렇게 늘어붙는 과정에서 통증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통증을 우리가 느끼고 통풍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건 좀 일련의 과정이고 그냥 요산 결정 자체가 관절에 박혀 있으면 아프지 않아도 요산 농도가 검사 당시에 높지 않아도 그냥 통풍입니다. 그게 정확한 통풍의 정의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된 게 또 직접 통풍을 앓고 계셨다고 책에 적혀 있었는데 얘기해 줄 부분이 있을까요? 통풍을 제가 앓기 시작한 게 한 20년 돼요. 그때 처음에 발목이 괜히 아파가지고 발목이 삐끗했나 하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뭔지 잘 몰랐다가, 그래서 그냥 이거 어디 염증 생긴 거 아니냐, 항생제 맞고 막 그러다가 항생제 부작용도 막 나고 그랬었는데 1년 정도 고생하다가 누가 통풍 아니냐 뇌리에 딱 스치는 거예요. 통풍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통풍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의과대학 때 공부했던 그 내용이 통풍은 아플 때만 치료하면 되고 수명에도 별 관계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과 전문의들도 그냥 아픈 것만 조심하면 된다, 아플 때만 약 먹어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서 통풍은 그냥 아프기만 한 그런 병인 줄 알았죠. 그때부터 아플 때만 약을 먹다가 나중에 아픈 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통풍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속 주변에도 물어보고 공부도 하고, 저도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고 약 설명서만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 좀 부탁해서 처방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몇 달 동안 치료하고 그래도 잘 낫질 않는 거예요. 이게 고기랑 해산물을 한 6개월 동안 전혀 안 먹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낫질 않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 통풍이 엄청나게 심해졌죠. 안 아픈 날이 없었어요. 거의 매일 아프고, 그리고 너무 아픈 나머지 덱사메타손 같은 거를 자주 맞으면 안 좋은데 또 일은 해야 되니까 그거를 뭐 하루에 적게는 2번, 많게는 뭐 5번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엄청나게 나빠졌겠죠. 제가 심근경색이 한번 오고, 그리고 다른 통풍 결절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 수술 여러 번 받고 나서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하고 그때 알았죠. 야, 이게 그런 병이 아니었구나.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까를 봤더니 음식도 별로 관계가 없고 생활 습관도 별로 관계가 없고 약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치료하다가 계속 치료 실패했던 이유는 약이 완전히 작용을 해서 통풍을 완전히 완치를 하려면, 그러려면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동안은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환자들한테 꼭 주지를 시켜줘야 되고 하는데 저 자체가 몰랐기 때문에 한 6개월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치료 실패라고 해서 그냥 관두고, 3개월 하다가 관두고 계속 그랬던 거죠. 지금은 그래서 환자분들 오시면은 1년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약 먹어라, 약 먹으면 완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만 들어도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통풍의 증상은 보통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보통 발 쪽에서 와요. 엄지발가락 관절에서 오는 경우가 한 50% 되고, 발목 원저리에서 오는 게 거의 90% 정도 되고, 좀 특이한 분들은 무릎에서 오거나 손가락에 오는 분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한 95%는 발목과 발 쪽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통증의 양상은 굉장히 심각해서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통증이에요. 붓고 아프고 심지어 막 너무 아파가지고 토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아파도 걸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심지어 골절이 돼도 깁스하면 걸을 수 있거든요. 통풍은 깁스를 해도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발을 들고 걸어도 그 흔들림 때문에 또 아프고 사실은 다 올 수 있어요. 눈꺼풀에 온 사람도 있고 귀에도 오고 코에도 오고 손목에도 막 이렇게 나오고 팔꿈치에도 오고 어깨에도 오고 막 그래요. 통풍이 전신에 다 생길 수 있고 그 양상 통증도 처음에는 많이 아프다 정도면 나중에는 토 나올 정도로 아프다. 치료를 안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통풍은요 먹는 거랑 그렇게 크게 관계없어요. 사실은 원인을 잘 모르는 병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래 병이 생기는 경향이 한 20 정도면 먹는 것 때문에 거들어서 생기는 게 한 1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통풍이 많아지는 원인은 그냥 음식 종류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는 기아 상태였고 지금은 제대로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가족력이 있으면 내가 통풍이 있을 확률이 한 30%에서 40% 정도 돼요. 아빠가 통풍 환자고 큰형이 통풍이다. 네. 그럼 나도 거의 걸릴 확률이 꽤 높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 분들은 통풍이 오나 안 오나 잘 본 다음에 통풍이 오기 시작하면 요산 강화제, 요산을 낮추는 걸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안 걸릴 유전자라면 아무리 맥주를 많이 마시고 그래도 안 걸려요. 예, 안 걸립니다. 통풍이 걸릴 만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전체 인구로 보면 이 고요산 혈증, 그러니까 요산이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 퍼센트가 한 20%에서 30%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요산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뭘 먹어도 잘 생기지 않는 거죠. 통풍이 좀 병이지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내가 그래 많이 먹긴 했지. 내가 식습관이 잘못돼가지고 통풍이 걸린 거야. 정말 내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병은. 너무 감동인 말인데요.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게. 전통적으로 대부분 통증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춰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지금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통증에만 집중하시는데 수명도 관계없고 특별히 뭐 죽고 그러는 병은 아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게 진짜 문제죠. 죽고 그러는 병이에요? 죽고 그러는 병이죠. 문제는 합병증인데 이 통풍은 심장, 신장, 뇌, 혈관, 그러니까 동맥경화 같은 걸 일으키고 기타 다른 당뇨병, 비만 이런 거하고도 다 관련이 있고 심지어 우울증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결국 심장이나 뭐 뇌 같은 데 합병증이 오게 되면 결국 이게 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요. 통풍 환자의 1순위 사망 원인이 신부전이에요. 신부전.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걸로 사망할 확률도 몇 배나 높아요. 그 실제로 수명이 많이 단축돼요. 통풍이 관절이나 조직에 결정이 콕콕콕콕 박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콕콕 박혀 있는 결정을 빼내면 그러면은 통풍이 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풍을 일단 완치하고 통풍이 다시 안 생기게 조절만 하면 통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게 큰 흐름이고 통풍이라는 것이 고요산 혈증, 그러니까 요산이 높은 그 현상으로 인해서 생긴 합병증이에요. 이 합병증은 치료가 되죠. 그 결정을 빼내면 되니까. 그래서 결정이 다 빠지면 이 사람은 통풍이 아닌 게 되고 이 통풍이 아닌 사람은 고기를 먹고 술을 먹고 그 해산물 먹고 꽃게 먹고 뭐 그래도 안 아파요. 통풍이 아니니까. 조직에 결정이 없으니까 안 아파요. 그러나 고혈압 환자가 계속 혈압약을 먹듯이 고요산 혈증이 계속 높으면 통풍이 다시 오기 때문에 이 통풍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산이 높아지는 현상을 낮추는 거죠. 유전이 크다, 식습관 그렇게 문제 없다라고 하시면 대체 이걸 관리 방법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통풍이 이미 있는 사람, 하나는 통풍이 없는 사람인데 통풍이 이미 있는 사람은 약을 잘 먹으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예.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약만 잘 먹으면? 먹을 거는 정상적으로 다 먹어도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거는 좀 먹지 말아야죠. 통풍에 제일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술이에요. 술은 이거 너무 나쁘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주로 괜찮다 하지만 술을 너무 그냥 많이 먹는다, 일주일에 한 3번 먹는다, 그런 건 안 되고 두 번째로 안 좋은 게 의외로 고기가 아니고 탄수화물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설탕, 시럽, 밀가루 이런 걸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맛있는 거. 근데 밀가루 하면 뭐 파스타, 피자, 짜장면, 라면, 뭐 국수 엄청 많잖아요. 네. 정제 탄수화물은 그 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요산 수치를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음식은 밀가루와 그 시럽, 달달한 거 종류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특별히 조심할 게 없어요. 그럼 통풍 환자가 아니면 뭘 조심해야 되냐? 아니, 통풍 환자가 아니면 통풍에 관해서는 사실 별로 조심할 게 없죠. 가족력이 있으면 나도 생길 수 있으니까 생기면 빨리 약 먹어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제발 통풍 환자분들 평생 고기 안 먹고 해산물 안 먹고 그러지 마시고 꼭 책 읽으시고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수명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간호사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되게 오목조목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정보가 전문 상담 시리즈 통풍편에 담겨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저희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너무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정보, 너무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르게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